안녕하세요. 이번 의료정보통계학 중간고사 과제인 PPT 발표를 맡은 축구나 하조의 조상우, 이민용, 김태훈, 최정현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발표할 것은 챕터 13 모바일 테크놀로지 앤 헬스입니다. 먼저 발표를 시작하기에 앞서 헬스를 다룬 최근의 뉴스를 하나 보시고 가시겠습니다. 각종 초소형 센서와 웨어러블 기기의 등장으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건강 정보를 손쉽게 알 수 있게 됐다. 하루 운동량을 실시간으로 측정해 자신의 평소 운동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가정에서도 간단히 심박수나 혈당을 측정해 매번 병원에 가야 하는 수고를 덜 수 있다. 이처럼 최근 웨어러블 시장은 여러 가지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올바른 걸음걸이를 유도하고 교정해주는 스마트 깔창도 개발됐다. 압력 센서를 이용 신발을 신고 걷는 사람의 걸음걸이 패턴을 분석해 통증 부위와 운동 방법을 알려준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헬스케어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이 헤드셋은 눈의 움직임과 뇌파 정보의 머신러닝 기술을 활용해 개인의 인지 상태를 분석한다. 세계 최초로 EBI용 웨어러블 헤드셋 기술을 개발한 것이다. 향후 VR에서부터 교육까지 활용될 수 있지만 가장 돋보이는 분야는 헬스케어다. 현재 이 헤드셋은 사지마비 환자들의 인지 상태를 분석해 보호자와의 소통을 돕는 보조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광센서 기술을 사용한 이 기기는 체온과 심박수, 혈압 등 여러 신체 정보를 측정해 스마트폰에 전송한다. 증상이 심할 경우 앱을 통해 가까운 병원으로 연계가 가능하다. 사용 방법도 간단하다.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10초간 이마에 대고 있으면 사용자의 건강 상태가 측정된다. 이를 통해 다양한 질병을 가정에서도 진단할 수 있다. 재활 훈련에 도움이 되는 스마트 글러브도 있다. 손가락과 손목, 아래팔 기능의 재활 훈련을 할 수 있는 의료기기로 장비를 착용한 환자는 다양한 게임을 통해 재활 훈련을 할 수 있다. 지루한 재활 치료에 게임을 적용해 훈련 자체에 재미와 흥미를 더한 것이다. 환자가 일상생활에 복귀했을 때 불편함이 없도록 손으로 주스를 짜거나 화분에 물 주기, 책을 넘기는 등의 현실적인 동작을 따라함으로써 성공적인 일상으로의 복귀를 준비하게 해준다. 스마트폰 확산 이후 다양한 스마트 기기를 통한 새로운 서비스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더불어 정보통신과 의료 산업의 만남은 분명히 거스를 수 없는 산업 트렌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사물 인터넷, 센서, 그리고 웨어러블 기기가 본격적으로 시장에 등장하면서 정보통신 기술과 의료 산업을 융합한 스마트 헬스 산업이 미래 핵심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엠헬스는 모바일 헬스의 약어로 스마트 기기를 이용하여 환자의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하면서 환자 정보와 질병 상태 등을 분석하여 실시간으로 개인의 최적화된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의학 및 공중보건에서 모바일 장치를 활용하는 개념을 의미하며 스마트 헬스, 유헬스, 이헬스, 스마트 헬스 등 다양한 용어로 부르기도 합니다.
스마트 헬스 시장이 열리기 시작한 배경은 고령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기술과 의료산업의 융합은 과거에도 있었지만 그 성과는 매우 미미한 편이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 추진되던 UHS는 규제 장벽과 기술적 어려움으로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했고, 이동통신 시장의 활성화로 모바일 헬스가 등장했으나 이 또한 원격 진료 금지 등 의료법 위반 논란과 제한된 헬스 기능 탑재로 시장에 안착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정보통신 기술의 융합으로 새롭게 정의되고 있는 다른 산업들과 마찬가지로 헬스 관련 시장도 본격적으로 개화하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건강관리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다양한 스마트 헬스케어 관리 기기와 앱들이 등장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기존의 모바일 헬스는 주로 선진국을 대상으로 적용되었으나 개발도상국에서 스마트폰 등의 모바일 기기의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애플리케이션 역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결과적으로 모바일 헬스는 개발도상국의 국민에게 건강 정보에 대해 더 많은 접근을 제공하고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보건 시스템의 역량을 상향하고 건강 불평등을 완화하는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헬스케어는 건강 관리 및 건강 관련 정보에 대하여 접근성을 증가시키는 등 다양한 목표로 운영됩니다. 특히 지리적, 물리적, 사회적 요인 등으로 발생한 건강 소외계층에 대하여 건강 문해력을 증가시키고 질병의 적절한 진단 및 추적 관찰, 정확하고 실행이 용이하며 시기적절한 공중보건 및 건강 정보를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동시에 의료 종사자를 위한 지속적인 보건 교육 및 임상훈련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전 세계 디지털 헬스 시장의 전체 규모는 2018년 430억 파운드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전 세계 모바일 헬스 앱 시장은 2018년 기준으로 283억 달러의 규모를 가진 것으로 추산되며 스마트폰의 보급과 함께 29.3%의 연평균 성장률을 보이며 2023년에는 1023.5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또한 전 세계의 모바일 의료기기 시장은 2015년에 3,710억 달러 규모에서 5%의 연평균 성장률과 함께 2030년에는 7,950억 달러 규모에 이르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원격 모니터링 의료자질을 사용하는 인원은 2016년 기준 710만 명에 달하며 2021년에는 5,020만 명이 사용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원격 모니터링을 통하여 환자들은 불필요하게 병원과 의원을 방문하는 횟수가 줄어들게 되며 2025년까지 총 190억 달러의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서 MLS의 특징 및 장점을 이론적으로 알아봤다면 지금부터는 이러한 이론적인 부분들을 응용하여 실제로 MLS를 구현해낸 기업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사례는 IT 기업의 선두주자 중 하나인 애플입니다. 애플은 스마트 헬스 시장에서 가장 활발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기업입니다. 애플의 주특기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우수한 IT 기술에 건강 분야 기업들의 헬스 정보들을 접목시켜 건강 애플리케이션과 같은 콘텐츠를 생산해내는 등 타 기업들과의 활발한 협력을 보여준다는 점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시로 혈당 측정기 회사인 덱스콤과 전자의무 기록 사업자인 에픽과의 협력으로 헬스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낸 것을 들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단순히 사용자들의 건강 상태를 체크해주는 것과 같이 수동적이고 정적인 서비스만을 제공했다면 최근에는 사용자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여 의사나 병원과 같은 의료 서비스에 직접적으로 연결하고자 하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메이오 클리닉과 제휴해 아이폰으로 수집한 정보를 병원에 전송하여 의료 서비스에 활용하는 사업을 구상하는 등 애플은 단순히 이론적인 노력에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구글입니다. 구글도 애플과 같은 IT 계통 기업이며 헬스 분야와의 활발한 연계 활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애플과의 가장 상반된 점은 애플은 의료 정보를 응용하여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최종적인 목표로 하는 반면 구글은 개인 스스로의 건강관리에 초점을 맞춰 사용자 개개인의 헬스 정보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전달하는 방식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용자의 모바일 디바이스에 있는 센서를 이용하여
걷기, 사이클링과 같은 피트니스 활동을 기록하고 측정하여 알맞은 건강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구글은 기존에 있던 타 회사의 어플리케이션과는 차원이 다르게 구글 딥마인드의 정보 분석력을 바탕으로 급성 신송상, 당뇨병과 같은 구체적인 질병까지도 진단할 수 있는 기술력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의 발달과 소셜 네트워크의 확산으로 집단 지성을 활용한 의료 관련 전문 지식이 오픈소스화되고 있음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곳이 돋보이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사한 어플리케이션으로 삼성의 SLS가 있지만 SLS는 단순히 운동 활동을 기록하고 저장하는 선에서 머물지만 구글은 기록된 정보를 바탕으로 건강 상태를 진단하고 질병을 예상하는 수준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Patient Like Me입니다. 페이션트 라이크 미는 다양한 채널과 기기를 통해 수집한 개인정보를 축적한 후 이를 활용하여 맞춤 서비스와 관심사에 맞는 의료 정보를 제공하는 환자들의 커뮤니티이자 SNS라고 할 수 있습니다. 4,300만 개 이상의 질병 정보를 관리하고 있고 60만 명 이상의 환자를 보유하고 있는 대규모 스마트 헬스 커뮤니티입니다. 특징적인 것은 환자들에게는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보험회사나 제약회사와 같은 기업에게는 유료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전문적인 의료 기업과 의사들을 섭외해 검증된 정보만을 나누고 있다는 점도 인상 깊습니다. 실제로 페이션트 라이크 미에 수집된 정보를 기반으로 발표한 연구 논문이 기존의 의학 연구의 결과를 뒤집어 의학계의 주목을 받은 적이 있을 정도로 전문적이고 과학적으로 검증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MLC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하나로 약 1,129억 원에 달하는 가치를 보유하고 있을 정도로 환자들로부터 사랑받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기업들이 자신의 특색을 살려 다양한 형태로 MLS 분야를 연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업 자체의 몸집을 키우는 것뿐만 아니라 사용자들의 건강까지도 책임질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 분야인 만큼 더 많은 양질의 전문적인 콘텐츠들이 개발되고 이를 향한 정부의 지원과 사회적인 협력이 뒷받침되어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준비한 주제는 mHealth의 현재 문제점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사물인터넷, IoT 기반의 헬스케어 서비스는 다양한 사물인터넷 디바이스를 통해서 사용자의 생체 신호 측정, 질병 진단 및 예방을 포함한 건강관리 및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물인터넷 기반의 헬스케어 서비스는 여러 가지 요소 기술들이 통합되어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각 요소 기술 자체의 보안 취약성과 연동 시 새로운 보안 취약성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존재합니다. 실제로 위에 말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모건대학교 정윤수 교수님은 모바일 환경에서 IoT 기반의 웨어러블 장비를 이용한 사용자의 헬스케어 정보를 서버에 전달할 때 제3자로부터 사용자의 헬스케어 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사용자 프라이버시 보호 모델을 제안하였습니다. 제안 모델은 사용자의 헬스케어 정보를 안전하게 처리, 보관, 저장할 수 있도록 헬스케어 센서 정보별로 속성 값을 부여하여 사용자의 프라이버시를 계층적으로 통합 관리합니다. 성능 평가 결과 제안 모델은 기존 모델보다 IoT 장치의 처리율은 평균 10.5% 향상되었고 서버의 오버헤드는 기존 모델에 비해 평균 9.9% 낮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도 보안 문제점이 발생하여 아직 연구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현재 IoT 기반 헬스케어를 위해 개발되고 있거나 사용되고 있는 웨어러블 장비들은 모두 서로 다른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어 사용자 프라이버시에 대한 보안 위협이 증가한다는 점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있지만 전망이 밝은 모바일 헬스케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도를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인도 의료 산업은 2016년까지 연평균 12%의 고성장을 하고 있고 2026년까지 3,508억 달러 규모의 시장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2017년 인도 의료 산업 시장 매출 규모는 2016년 대비 12.9% 성장한 1,320억 달러로 잠정 집계되었습니다. 2017년 기준 인도 전체 의료 산업 시장 지출 규모 중 민간 분야의 지출이 GDP 대비
3.3% 수준으로 민간 의료 산업의 발전이 두드러집니다. 정부의 각종 세제 혜택 및 규모의 경제를 이용하여 영업 네트워크를 점차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인도 의료 서비스는 아직 양적, 질적으로 성장이 필요합니다. 시장 조사기관 PwC에 따르면 인도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0.7명, 간호사 수는 1.3명, 심상 수는 1.1개에 불과하고 대다수의 의료시설이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어 농촌 지역의 저소득층은 의료시설에 접근조차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열악한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인도에서 엠헬스가 급격히 성장 중입니다. 우선 4G, 통신망 구축 및 스마트폰의 보급 등 IT 인프라의 개선이 이루어지면서 인도 소비자들의 모바일 헬스케어 접근성이 용이해졌습니다. 게다가 모바일 헬스케어를 이용해 비용을 절약하고 편의성을 도모하려는 인도 소비자와 민간 의료 서비스 공급자 간의 의견 일치도 산업 성장의 중요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인도 정부 또한 전 국민의 보편적 의료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모바일 헬스케어를 적극 권장하며 인도 보건가족복지부는 내셔널 헬스 포털을 통해 74개 모바일 헬스케어 어플리케이션과 웹사이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엠헬스, 모바일 테크놀로지 등의 첨단 기술을 극빈층을 포함한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이용하게 된다면 우리는 높은 삶의 질을 보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저희가 자료 조사를 하며 참고했던 문헌들입니다. 지금까지 축구나 하조의 조상우, 임민용, 김태훈, 최정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